여러분들의 어휘력을 100배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머클리 핵제마원 연상법은 어휘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주는 명품 특강입니다. 영푸자 복화 22000에서는 기초 단어를 활용을 해서 중급 어휘, 고급 어휘까지 여러분들의 롱텀 메모리를 작동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잘 못하는 이유는요, IQ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뭐 어휘를 암기를 못한다, 그런 건 다 뻥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의 쏙쏙 머리 콕콕 복화 22000에서 여러분들에게 단어 암기 방법을 아주 쉽고 논리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영단어는 아주 메가톤급 핵심 다이어죠. 다이어 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다이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브젝션, 서브젝티브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영어 공부를 엄청나게 오래 한 학생들도 이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이 거의 없다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프리픽스 서브는 서브의 영어식 사고방식과 어근인 스로우의 영어식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정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 다이어, 고난도 다이어라고 그랬죠? 이 서브젝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고요. 과연 왜 서브젝티브라는 표현이, 서브젝티브라는 단어가 왜 주관적인 의미로 활용이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서브젝이라는 단어에서요, 여러분들이 이 서브라는 단어는 바로 언더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언더의 원어민의 사고방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아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subway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래의 개념이에요. 근데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바로 종속과 복종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는 누구누구의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영향 또는 지배를 받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왕의 아래에 있다. 그럼 왕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왕의 지배를 받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또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여러분들 철학적 개념도 역시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철학에서는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초라고 하죠. 또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또 뭐라고 그래요?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개념이 머릿속에 이미지화해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서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단어는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정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로우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가 물리적인 의미는 던지는 개념이에요. 던지는 개념입니다. 추상적 개념으로 쓰면 어떤 생각을 던지다, 의견을 던지다, 뭔가 생각을 던지다, 자기의 의견을 던지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이게 던져놓는 개념이죠. 그럼 던져놓는다라는 얘기는 어떤 위치에 두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던져놓았으면 그 위치에 놓여 있다의 의미로도 활용이 되는 표현이 바로 이 드랙이라는 스로우의 영어식 사고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핵심 다이어, 나운, 명사 서브젝입니다. 이 서브라는 표현이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향을 받는 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단어가 이제 쓰이는 환경, 쓰이는 문장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바로 thinking in English, 영어식 사고방식이라고 그랬죠? 과학자가 있고 왕이 있고 의사가 있습니다. 근데 과학자 아래에 있다. 과학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 피실험자, 실험 대상이라고 그러죠. 왕 아래에 있는 사람, 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백성, 국민, 신하라고 그러죠. 의사 아래에 있는 사람, 의사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그럴까요? 당연히 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이어는 이와 같이 의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라는 표현은 아래에 있는 것이 뭐다? 기초, 근본이며 근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가 이 단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주제라고 그러죠. 그거의 대상, 소재라고 그러죠. 그리고 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 대상, 화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주제가 뭐 수학적인 것을 다룬다, 또는 심리적인 것을 다룬다, 또는 물리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이 의미가 뭐예요? 과목과 학과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바로 주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브젝이라는 표현이 피실험자, 실험대상, 백성, 국민, 신하, 환자, 주제, 대상, 화제, 과목, 학과, 주어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젝이라는 표현이 형용사로 쓰였다. 근데 아래라는 거 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죠. 영향을 받는다 또는 종속되어 있다 또는 누구누구의 지배를 받는다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입니다. 첫 번째 의미죠. 그러니까 영향을 받으니까 뭐뭐를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 표현은 나쁜 영향을 받아서 뭐뭐를 당할 수 있는, 뭐뭐를 겪을 수 있는, 뭐뭐를 경험할 수 있는, 또 병에 걸릴 수 있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뭇을 받아야만 하는, 뭐뭇을 겪어야만 하는 이런 의미예요. 또는 누구누구의 지배를 받는 종속되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서브젝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적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단어가 이제 동사로 쓰였다. 또 아래 종속 지배를 받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게 서브젝이라는 표현은 중세시대 때는 왕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쟁을 많이 일으켰죠.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정복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국가나 다른 집단 등을 무력으로, 특히 무력으로 종속시키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배하에 두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 다른 나라를 통치를 하는 거, 정복을 해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식민지라고 그러죠. 바로 칼로니라는 단어가 이제 그 당시 이런 개념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명사 서브젝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명사 서브젝이라는 단어와 명사 서브젝션은 완전히 의미가 구분되는 표현이죠. 아래 종속, 지배를 받는 의미로 써요. 서브젝션이라는 표현은 복종, 굴복 또는 종속의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형용사죠, 여러분들. 서브젝티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서브젝티브라는 표현은 서브라는 표현이 바로 아래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개념이죠. 이 단어가 주관적인 의미로 활용되는 이유가 바로 원어민들의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관계자와 가까운 관계에서 뭔가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이 바로 주관적인의 의미로 활용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유고의 반대 표현인 오브젝티브라는 단어가 있죠. 이 오비라는 표현은 바로 앞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 젝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스로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이 단어가 왜 객관적인 또는 공정한, 공평한의 의미로 활용되었느냐. 앞에 어느 정도 멀리 떨어뜨려 놓다라는 개념이에요. 스로의 개념이 던져 놓다라고 그랬죠. 앞에 어느 정도 멀리 떨어뜨려 놓다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이는 환경이자 이해관계자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서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주관성을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주관적인 판단을 제거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바로 객관적인 또는 공정한, 공평한의 의미로 쓰이는 엄청난 중요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은요. 동의어 유의어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나왔지만 빈칸 추론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오브젝티브라는 표현이 앞에 던져놨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로 써요, 여러분들? 목표나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죠. 목표나 목적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인데 이 앞이라는 개념은 시간상으로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미래를 의미한 겁니다. 그 앞에 던져놓은 것, 자기 인생에서 앞에 미래에 놓여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있는 것을 우리는 추구를 하는 것이죠. 그거를 달성하려고 막 노력을 하죠. 이런 개념에서 이 명사로 쓰이면 목적의 의미로 활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아주 어려운 어휘를 예문을 통해 학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어를 이해를 한 다음에는 예문을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
그 단어는 그냥 영원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팍 박혀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은요, 디베이트라는 표현은 토론이죠. 토론에서의 뭐다? 주제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required subject라면 필수 과목이 됩니다. elective subject란 뭐요? 선택 과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문입니다. 동물복제는 뭐가? 서브젝이 되어 왔다는 얘기죠. 여러 해 동안에 과학 실험의 뭐가 되었다? 대상이 되어 왔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예문입니다. subject people 그러면 야가 뭐요? 형용사로 쓰인 표현이죠. 피집의 민족이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비행기가 뭐요? 딜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안개 때문에 딜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죠. 스케줄은 바로 변경이 될 수 있다. 변화를 겪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변경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뭐에 따라서, 기후 상황에 따라서. 일곱 번째죠. 나는 arthritis라는 표현이 뭐요? 관절염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관절염에 걸렸다가 되는 겁니다. 병에 걸릴 때 be subject라는 표현을 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모든 핵시설은 nuclear installation이라는 표현은 핵시설을 의미하는 말이죠. 모든 핵시설은 international, 국제 안전규약을 뭐 해야 돼요? 안전규약에 영향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런 안전규약을 따라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 의문이죠. 그 기사는 이제 출판될 준비가 되어 있죠. 발표될 준비가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 너의 approval,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영향을 받는다라고 그랬죠. 승인을 받아야만 하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 기사는 이제 대중들에게 공개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열 번째 의문입니다. 로마 제국은 약간 내 동사로 쓰였네요. 그럼 종속시키다라고 그랬죠. 로마 제국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자기의 통치하에 두었다. 종속시켰다가 되는 겁니다. 11번째 의문이죠. 이제 subjective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인이라고 그랬죠. 매우 주관적인 견해, 관점이 되겠습니다. 12번째 의문을 보시면은요,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결국 편견이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시험 진출 동의어 주관적인 편견을 가진이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subjective죠. 그 다음에 non-objective가 됩니다. objective의 의미가 객관적인이죠.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주관적인 의미로 쓰이고요. 이 partial이라는 단어는 부분에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part가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 bias라는 게 편견이죠. 이게 biased 그러면 편견을 가진 주관적인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prejudice가 편견이죠. 이게 prejudiced 그러면 당연히 편견을 가진 주관적인 의미로 활용되는 표현이고요. unfair, fair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여러분들? 공정한, 공평한이 되겠죠. unfair 그러면 불공정한, 주관적인 편견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13번째 의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객관적이 되는 겁니다. 언제? 그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그가 관련됐을 경우에 나는 객관적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다. 어려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이라는 표현은 공평한, 공정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동의해 첫 번째 오브젝티브가 있죠. impartial, 부분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disinterested라는 표현도 여러 번 나왔던 표현인데요. 그런데 interest라는 표현이 뭡니까?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해관계가 없이 뭔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공평한, 공정한의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unbiased 그러면 편견이 없다는 얘기고, 다섯 번째 역시 편견이 없다는 얘기죠. 편견이 없는 것이니까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공평한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단어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표현입니다. detact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니라는 표현은 away, 분리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attach라는 표현은 touch,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ttach라는 표현이 뭡니까? 어디에 붙이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보낼 때 attachment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야는 뭐예요? 첨부 서류라고 하는 겁니다. 첨부한다라는 얘기예요. attachment이라는 표현이. 그러면 attach는 달라붙어 있다라는 얘기고 detach는 뭐예요? 멀리 떨어뜨려 놓는다라는 얘기죠.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 당사자와 멀리 떨어져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detached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detached라는 단어는 원어민들한테는 뭐예요? 객관적인, 공평한, 공정한의 의미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도 여러분들 원어민의 사고방식, 영어식 사고방식만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정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휘학습의 이노베이션은 뭐다? 학점 어원 연상법이죠. 항상 그 단어의 기본 의미, 중심 의미를 이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다이어가 아주 쉽게 정복이 되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시노님을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어휘학습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완전 공짜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인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난 네이버이 아니라 never,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갖고 선생님과 함께 존버하셔서 반드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